영국엔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죠. 그거는 역사일 수도 있고 어떤 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총리관저 근처가 있는 화이트홀 스트리트인데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슬슬 보일 텐데 반대편 건물 위에 깃발이 우크라이나 깃발이 보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저 젤렌스키가 영국에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영국이 공식적으로 추모를 하는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갔습니다. 원래 촬영이 안 되던 곳이었는데 규칙이 바뀌어서 동영상은 안 되지만 촬영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충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을 보면 이런 식의 국가 기념물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대필트의 이제 무덤이고,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이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유명한 이제 무명용사의 무덤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무명용사의 묘가 모든 이제 전사자 추모의 가장 원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형인 이유는 사실 이게 사실 가장 처음이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빌 체인버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충 여전히 공사 중이고 많은 것들이 시설이 이렇게 돼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이제 영국 왕실이죠. 엘리자베스 1세와 이제 그 언님 블러디 메리 여왕의 이제 무덤에는 이렇게 종교 갈등에 대한 이제 묵상해 볼 수 있게 이런 식의 글귀도 있고요. 생각해 볼 주제가 많죠. 둘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당은 아니죠. 사원 자체는 되게 아름다워요. 이제 가터기사단에 이제 기들이 걸려 있고 여기저기에 되게 다양한 장식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헨리 7세 무덤이고요. 사실 영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면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섹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브론테 자매, 찰스 디켄스, 더 나가면 이제 키플링도 있었고, 루이스 캐럴, 조지 엘리엇, 정말 이제 이런 대단한 이야기꾼들이 많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면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워낙 이제 이곳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영국의 이제 대제국이었던 제임스 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지오 클레멘티는 되게 유명한 이제 바로크 시대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식민지 경영들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영국이 한때 제국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동맹인 루즈벨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언젠가 자료를 모아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히 이날은 이 일정을 마치고 바로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사실 런던이 아니라서 좀 이동 시간이 걸려서 이동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멀리 보이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뒤로 하고 의사당을 살짝 거쳐서 사원 앞에 있는 이제 저 동상들을 싹 훑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먼 길이라서, 그리고 일단 런던 북쪽에 있는 유스턴역까지 가야 했어요. 유스턴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한 40분? 네. 급행 기차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동을 했죠. 가는 길에 이제 유스턴역에 난도스가 있어서 맛있게 닭을 냠냠 해주고, 일선역에서 이제 기차를 사실 좀 오래전에 끊어놨 예약했던 기차인데 이거를 타고 왔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사실 애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조금 끊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리포터 스튜디오 표를 수강 신청하듯이 끊고 이제 기차표를 그 시간에 맞춰서 구해서 이동했습니다. 즉, 이 일정을 먼저 잡고 이날의 스케줄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국에서 기차를 타보는 건 한 세 번째 같아요. 세 번째 같은데, 영국에서 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조금 이것저것 있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선별로 편차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영화의 이제 아마 흔적일 텐데, 이 노선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케임브리지를 갈 때랑 생각해 보면 이 노선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실은 이 노선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인제 그 기차 노선이라기보다는 인제 런던에 연계된 이제 도시 철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래저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간이 짧지는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 와포드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까지는 인제 시간이 꽤 있어서 가면서 이런저런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인제 기차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탈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타 보면 재밌는 것들이 언제나 있더라고요. 와포드역에서 내려서 인제 해리포터 스튜디오까지 이동을 했어야 했어요. 생각보다 쪼금 거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가는 길 자체는 사실 와포드역에서 내리면은 인제 바로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사실은 유료로 표를 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확인한 거는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예약돼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예약이 돼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게 해 줬습니다. 뭐 사실 무료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면 뭐 그 입장권에 포함이 돼 있던가. 어찌 되었든 인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버스 내부에서는 인제 그 해리포터에서 이제 드래코 말포이로 나오는 배우분이 이것저것 인제 설명을 해 주면서 "야 당신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거기선 무엇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해리포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 차는 사실은 전기가 아니라 인제 마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개드립도 치죠.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있었고요. 가는 시간은 한 뭐 15 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5 분보단 더 갔던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은 인제 와포드 인제 시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와포드 중심부에서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거의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 뭐 시흥이나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동네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멀리 갔어요. 진짜 뭐 서울로 치면은 경부고속도로 빠져나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쭉 인제 어떤 건물들이 보이고 그 건물들이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인제 '영화 스튜디오구나.'라고 인제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간 걸 보고 '아 진짜 맘먹고 와야 올 수 있는 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테마파크는 들어가는 길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들뜬 마음이 들게 하죠. 어 이런 식으로 인제 그 해리포터에서 사용된 그 지팡이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진짜 안에 들어왔고 워너브라더스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뭐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해리포터와 연계된 작품들에 대한 홍보들도 쭉 있습니다. 되게 이것저것 많고요. 뭐 그래서 '아 근데 이 정도면 좀 약한데?'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볼 게 정말 많았어요. 인제 저 계단 및 골방부터 시작해서 해리포터 이야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익숙한 그 광경들이 쭉 연출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인제 해리포터 영화에서 인제 사용됐던 포스터도 있었고 한국어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인제 그리고 인제 그 두 가지 스크린을 거치는데 마지막 스크린이 거치면서 인제 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해리 그 호그와트의 인제 만찬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를 되게 잘 조성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호화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어떤 몰입감을 되게 주는 장치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제 호그와트 만찬장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인제 하늘에서 이제 이것저것 기물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인제 하는 연출들을 보여줍니다. 프레드와 조지가 인제 호그와트 그 만찬을 망치는 광경을 제안하는 장면인데 사운드 효과도 그렇고 되게 화려해요. 보고 있으면 인제 '맞아. 이런 장면들이 있었지. 아 이렇게 연출한 거구나.'라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보기에는 조악하지만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사운드랑 그 현장이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그 장면은 이 영화나 이 인제 소설에 대해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남을 장면이었어요. 음. 처음에 딱 그 몰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연출로 썼다는 것이 되게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안에 들어가 보면 인제 해리포터 영화에 사용됐던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과 장면들, 컷들 그리고 장치들이 이제 전시가 됩니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뭐 저기 뭐 그리핀도르라든지 슬리데린이라든지 이런 연출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이 영화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영화 자체는 추억이 많진 않아서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실제로 소설에 있었던 장면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에 사용되던 소품들을 이렇게 전시한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것저것 참 생각나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팡이 설정에도 관심이 많았고, 저런 식의 그 소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더 클 거라는 생각도 이것저것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테마파크의 구역은 한 5군데, 6군데로 쪼개지는데,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탬프는 조금 약간 숨겨져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고, 스탬프를 한번 다 채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뭐, 남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마법 장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재현하는 것들도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연출들을 좀 본인이 이제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해리포터 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이제 기차역에 샵이 하나 있는데, 저기 어디냐, 킹스크로스역을 이제 재현한 기차역이 있는데, 그 샵에서만 파는 물품이 있습니다. 뭐 그걸로 이제 실제로 홍보도 하지만, 거기서만 파는 한정판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한정판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킹스크로스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케임브리지역으로 갈 때 킹스크로스역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가 더 해리포터 팬들에겐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 외부 장치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저 움직이는 영상을 애니 뭐라고 하던데 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들을 저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저 올빼미 움직이는 거 개인적으로 귀엽더라고요. 저런 거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로 먹고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사실 그게 어떤 실제 있었던 역사가 되었든, 아니면 이런 식의 창작이 되었든, 그것이 창출하는 가치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원가 대비로 한다면 너무 소물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도 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영국이 이제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많이 이제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이런 지점에 있다고 봐요. 이거를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좀 그렇고요. 단순히 그런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자국의 어떤 정체성이나 혹은 자국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냥 영국이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국이니까 그러겠죠. 전 세계 사실상 공용어의 영어를 만든 나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해 봐도 저는 이런 지점에서 영국이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차역에서 경찰들이 연행을 하면서 이제 기차가 연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돌아오는 길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